안녕하세요. 최주섭 강사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약 2220만 명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절대 다수 국민들의 노후 준비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엊그제 12월 2일 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6가지가 개정이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추납 신청 기간이 지금까지는 무한대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년 미만의 범위로 단축이 됩니다. 추납이라는 것은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었지만 실직 등의 이유로 인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소급해서 한꺼번에 내는 거, 이걸 추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그동안 악용이 됐다. 그리고 또 그동안 따박따박 성실하게 냈던 사람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엔 개정이 됐는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실직이라든가 육아라든가 또는 몰랐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기 전 상태가 지금 짧게는 일주일 또 길게는 한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빨리 서둘러서 추납을 신청하시는 것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 일시금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금을 못 받는 그런 거였는데 연금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망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더 불리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금하고의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무회의에 부의를 해서 또 국회에 제출을 하도록 5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낸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10월 말로 이렇게 확실하게 법정 기한을 정하고요. 또 추가로 앞으로 급격한 경기 변동이 발생될 때는 이 계획서를 국회에다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좀 높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자동 이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부 감액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계좌 이체로 자동 이체해 놓는 경우만 여기에 해당이 됐었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요건이 더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5천만 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인데 앞으로는 1년 이상 2천만 원 이상으로 됐고요. 이거는 체납만 하면 무조건 다 공개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낼 수 있는,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설 조항인데요. 사용자가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기관에다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거는 사용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로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의 또는 실수 어떤 혜택에 의해서 보험료를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 이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시행일자를 한번 살펴보면 6가지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추납에 관련된 거 하나만 콕 찍어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 있고요. 나머지 5개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붙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공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로 이송을 하게 되고, 정부로 이송이 되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이송될 걸로 보여진다면 앞으로 약 짧게는 7일 또 길게는 한 보름 정도 후면은 이 추납제도가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납 관련 현황을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작년도에 추납을 가장 길게 하신 분이 무려 286개월, 23년치 이상을 한꺼번에 납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최장 119개월까지만 가능해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중단 상태가 120개월을 넘고 계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납부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최저 금액으로 해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또
120개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추납 신청을 하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추납 신청 추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4만 7천 명이 신청을 했고 최근 3년간이 거의 비슷한 수준, 약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추납 제도가 유리한 제도다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을 넘지 않은 상태에 있으신 분들, 지금 납부 중단 상태가, 이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아예 추납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납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10년 기간만 이렇게 됐고 사유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는데요. 거론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아마 사유 제한까지도 개정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납을 한번 챙기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는 바쁘셔서 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추납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PC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전자민원 탭을 들어가신 다음에 개인 서비스 신고 신청, 추납 신청 차례대로 들어가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셔야 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앱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신고 신청란이 있는데요. 거기 누르시고 그다음에 추납 신청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혼인관계 증명서 팩스로 보내야 되고요. 이렇게 팩스로 보낼 때 여러분 모바일 팩스라고 하는 앱을 다운받아서 하시면 편리한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자민원 탭, 또 서식찾기, 신청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작성하신 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는 사항, 또 잘 모르겠는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